합격선부터 살펴봅시다. 24학년도 기준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 교과 전형 50% 컷 평균은 1.66, 70% 컷 평균은 1.73 등급이고요. 종합 전형 50% 컷 평균은 2.45, 70% 컷 평균은 2.76 등급입니다. 50%, 70% 컷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다만 이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은 합격자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단순 적용이 어려운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합격선을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 교과 전형은 보통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앙대 종합 전형의 경우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4학년도 기준 71.3%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발표 입결과 실제 평범한 일반고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차이가 큰 학과들이 있어서 단순 입결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랑 자공고 합격 비율이 24학년도 기준 44%이기 때문에 대학 발표 입결과 실제 평범한 일반고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입결만 봐서는 안 되고 CAU 융합형 인재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일반고랑 자공고 합격 비율이 24학년도 기준으로 99.75%이기 때문에 50%랑 70% 컷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겠고요. 그럼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도 알아야겠죠. 중앙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교과 성적 90%랑 비교과 출결 10%를 반영해서 선발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전형 방법은 다른 학교들이랑 거의 유사한데 이 출결 10%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과 성적 90%, 비교과 출결 10%, 최저 하나씩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교과 성적 90%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내신을 의미합니다. 비교과 10%는 미인정 결석 인수를 반영합니다. 25학년도 기준으로는 미인정 결석이 2일 이상일 경우 감점이었고요. 따라서 중앙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준비 중이라면 내신뿐만 아니라 이 미인정 결석으로 감점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죠. 최저학력 기준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인문자연 계열은 3합7 한국사 4이고 약학부만 4합5의 한국사 4입니다. 이때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점은 영어를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국어 3, 수학 3, 영어 2를 받았다면 등급합이 원래는 8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엔 다른 대학은 3합7을 충족하지 못한 건데 중앙대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니까 3합7을 충족한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 교과 전형은 내신 90%를 반영하고 출결 10%의 미인정 결석 2일 이상 감점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 3합7을 알고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대신 영어는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간주해 주니까 조금 더 편하겠죠.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형이죠.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대는 두 개의 종합전형을 운영합니다.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인데 CAU 융합형 인재 전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서류 생기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 자체는 다른 학교들이랑 유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면접, 최저 없이 서류만 보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서류 평가 방법을 보면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 비율 중 학업 역량이 50%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학업 역량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 즉 내신을 중요하게 평가하다 보니까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특히 내신 높은 학생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통상 특목 자사고 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신을 확보하기 쉬운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기도 하고요. 실제 일반고, 자공고 합격자 비율도 24학년도 기준 71.3%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생기부만 평가해서 3.5배수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에 면접 30%를 보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저는 없고요. 서류 100%인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이랑은 방법에서 차이가 크죠. 두 전형은 전형 방법 외에도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는데 바로 서류 평가 반영 비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비중이 제일 크고 학업 역량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를 중요하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10%로 진로 역량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탐구형 인재는 통상 일반고 학생과 특목 자사고 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로 역량을 50%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그리고 전공 진로 관련 양질의 탐구 활동 기회가 많은 특목 자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실제 일반고 자공고 합격자 비율도 24학년도 기준 44%가 나왔는데 71.3%인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는 뽑지 않는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오해 때문에 실제 탐구형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데도 지원을 고려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융합형 내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공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전공 관련 과목 대다수에서 좀 1등급을 확보를 했다거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많아서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일부 학생들이면 탐구형 인재 전형이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탐구형이라고 무조건 배제하지 마시고 내가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으시면 남은 기간 진로 역량을 더 강화해서 탐구형을 전략적 카드로 고려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중앙대 종합전형을 정리하면 두 개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전형이었고요. 융합형 인재 전형은 생기부 100%로 선발하고 학업 역량, 그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생기부에 면접까지 보는 전형이었고요. 일반고라도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배제하지 마시고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1등급 초중반에서 후반인 학생들은 중앙대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미인정 결석으로 감점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최저 충족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미리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준비하는 일반고 2등급 대 학생들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을 고려 중이면 학업 역량 비중이 50%로 높고 학업 성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을 목표로 꼭 성적부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U 탐구형 인재 전형 탐구형은 일반고는 지원 못하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일반고 합격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요. 따라서 내가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진로 역량들의 강점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겐 탐구형 인재 전형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내 내신 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2등급 초반까지 일단 최대한 성적 올려놓고 남은 기간 진로 역량까지 잘 대비를 하셔서 최대한 이 기회를 살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합격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1.73등급이고요. 70%급 평균은 1.78등급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38등급, 70%급 평균은 2.64등급입니다. 다만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은요.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게 단순 적용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을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교과전형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으로, 종합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주요 학과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요. 종합전형에서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4학년도 기준 72.62%이기 때문에 대학 발표 입결과 실제 평범한 일반고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일부 차이가 큰 학과들이 있어서 단순 입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신 교과 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4학년도 기준 93.95%이기 때문에 50%, 70% 컷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 기준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어떤가요? 확실히 차이 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단순 대학 발표 입결을 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아니죠.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경희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교과 비교과 성적 70%, 교과 종합평가 30%를 반영해 선발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최저는 알겠는데 교과 비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이게 뭔가 말이 복잡하죠.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첫째, 교과 비교과 성적 70%가 뭐냐? 내신, 출결, 봉사 본다는 말입니다. 내신은 말 그대로 우리 내신 등급을 본다는 것이고요. 출결은 3년간 미인정 결석만 봅니다. 이때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부터는 감점입니다. 봉사는요, 3년간 봉사 시간을 보고요, 14시간 이하부터 감점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준비 중이라면 내신뿐만 아니라 미인정 결석, 봉사 시간까지 감점당하지 않게 신경 써야겠죠. 자, 그럼 30%를 반영하는 교과 종합평가는 뭐냐? 생기부 본다는 겁니다. 다만 생기부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고요. 이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내신 성적과 세특으로 이루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생기부 30%는 내신 성적과 세특만 평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과 세특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냐? 30% 중에 학업 역량 15%, 진로 역량 15%로 반반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하나씩 살펴보면 학업 역량에서 내신은 내신 등급은 물론이고요. 내가 성적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 성적의 추이, 그리고 다른 성적 대비 내가 유독 성적이 낮은 과목은 없는지, 특별히 소홀한 과목 등을 체크합니다. 세특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봅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배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은 뭘 보냐? 지원할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그리고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의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내신 등급이 똑같은 두 학생이더라도 성적이 꾸준히 상승한 학생, 특별히 소홀한 과목 없이 고루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교과 수업 태도가 우수하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려 한 학생, 수업 내 활동에서 유의미한 지식 확장을 보여준 학생, 지원할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해당 교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생기부 평가 30%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희대 교과 전형은 내신뿐만 아니라 출결, 봉사, 생기부를 추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신임에도 출결, 봉사, 생기부로 합불이 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갖는 전형이죠.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생기부만 평가해서 3배수, 메디컬은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에 면접 30%를 보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저는 일반 학과는 없고요. 26학년도부터 의예과, 한의예과, 지휘예과, 약학과만 3합사에 한국사 5등급 이내에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전형 방법은 사실 다른 학교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면접이 있구나, 일반 학과는 최저 없구나, 메디컬만 최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우리가 체크했고, 다음은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서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경희대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로 서류를 평가합니다. 자, 근데 25학년도 서류 평가 방법표를 살펴보면 일반 학과는 진로 역량 40%,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주도 역량 40% 이렇게 다르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걸 본 이제 고3 학생들이 쌤, 자전은 별도 평가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자전 지원 못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평가 방법이 같고 일반 학과로 준비 잘했으면 자전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전의 평가 항목인 자기주도 역량에서는 자기주도적 교과목 이수, 자기주도적 교과목 성취도,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근데 진로 역량을 살펴보면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 그리고 진로활동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교과목 이수, 성취도, 진로활동 포인트가 같죠. 따라서 내가 원래 준비하던 전공 계열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다면 자전을 위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해서 경희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정리하면요, 첫 번째 면접 있고요, 일반 학과는 최저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학과만 올해부터 최저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과와 자전 사실상 동일하게 서류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전에 맞게 내가 따로 준비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준비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우리 1등급 중반에서 후반 학생들은 경희대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결 봉사에서 감점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생기부 30%에서 내가 미흡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최저 충족 가능한지, 이렇게 세 가지 꼭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미리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전형 준비하는 일반고 2등급 대 학생들, 내신 50%, 70%급 맹신하지 말고 적어도 내신 성적 2등급 초반까지는 꼭 올려주세요. 최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내신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할 학과가 생물학과, 미디어학과처럼 입결이 특히 높아서 걱정인 학생들은 생기부 잘 챙겼다는 전제 하에 수시 원 썼을 때 전략적으로 자전으로 틀어보는 것도 생기부 평가 방법이 같기 때문에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선부터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종합전형 주요 학과 50%, 70%컷 합격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요,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73.34%이기 때문에 대학 발표와 평범한 일반고 사이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차이가 큰 학과들이 있어 단순히 입결만 봐선 안 됩니다. 자, 교과전형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전형 주요 학과 50%, 70% 합격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고 자공고 합격 비율은 86.4%로 높아서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도 50%, 70% 컷을 참고하셔도 무방한데, 뭔가 평소에 보던 등급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건 이제 외대의 교과 전형의 독특한 특징 때문인데,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겠죠. 한국외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그러니까 내신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최저는 2합사에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내신으로만 뽑고 최저 있고 뭔가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한데 뭐가 독특한 거냐? 바로 교과 반영 방법이 대단히 독특한 편입니다. 자, 외대 교과 반영 방법은요, 과목별로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합니다. 해서 등급이 낮더라도요, 원점수가 높으면 좋은 환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국어에서 90점을 맞았는데 3등급이다. 외대에선 1등과 동일한 200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외대 교과 전형은 이 환산 점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 50%, 70% 것도 등급이 아니라 환산 점수로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대 교과 전형을 정리를 해보면요, 독특한 교과 반영 방법을 갖고 있다 보니 내가 반드시 수시 지원 전에 외대식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과거 입결 대비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환산 점수를 활용해서 판단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교과 반영 방법 때문에 기회 요인이 생긴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점수를 90점 이상을 받아도 등급이 낮게 나오는 과목이 다수인 학생들, 내가 원점수 90점 이상이지만 2, 3등급인 일부 과목 때문에 평균 등급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외대 교과 전형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종합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의 전형이 존재하는데요. 면접형부터 살펴보면 1단계에서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5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저는 없습니다. 서류평가 반영 비율에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외대 면접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진로 역량 평가 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면접 반영 비율이 50%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 높은 진로 역량 평가 비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서류 평가 반영 비율에서 살펴봤다시피 외대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 50%로 전체 서류 평가 반영 비율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학업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에는 일부 약점이 있더라도 이 진로 역량, 그러니까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을 다수 이수했다던가 혹은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취도를 보여줬다던가 생기부 활동에서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들을 적극적이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하면 외대 종합전형, 특히 면접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 반영 비율인데요. 면접 반영 비율이 50%로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비슷한 라인인 중앙대, 경희대와 대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시립대와는 동일한 면접 반영 비율입니다. 특히 면접은 다소 아쉬운 내신이나 생기부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신과 생기부에 다소 약점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류형입니다. 서류형은 전형명에서도 알다시피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생기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서류평가 반영 비율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합니다. 자, 근데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외대 서류형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이 면접형과 달리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학업 역량 평가 비율입니다. 그래서 외대 서류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친구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 즉 기본적으로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 또 내신이 학기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학생, 수업 시간 내 학업 태도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들, 또 자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확장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학생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을 비롯한 학업 역량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서류형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교과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우리 외대는 독특한 교과 반영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대는 내가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환산 점수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꼭 1등급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90점 이상인데 2, 3등급인 과목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한다면 외대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하셔서 나에게 기회 요인이 되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합4의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2합4 최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다. 그러면 내가 최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는 내신을 올려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내신을 비롯한 학업 역량에 강점이 있다? 서류형이 적합할 수 있고요. 내가 내신에는 조금 약점이 있지만 전공 관련된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또 진로와 관련해서 다수 활동들을 진행을 했다면 면접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합격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4학년도 기준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 교과 전형 50% 컷 평균은 1.86, 70% 컷 평균은 1.94 등급입니다. 종합 전형 50% 컷 평균은 2.50, 70% 컷 평균은 2.89 등급이고요. 다만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은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단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습니다. 합격선을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 교과 전형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 그리고 종합 전형은 보통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 사이의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종합전형에서 일반고랑 자공고 합격 비율이 24학년도 기준 70.33%이기 때문에 대학 발표 입결과 실제 평범한 일반고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일부 차이가 큰 학과들이 있어서 단순히 입결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4학년도 기준 100%이기 때문에 50%, 70% 컷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교과 90%랑 교과 정성 10%를 합산해서 평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화 8, 한국사 4 이내입니다. 그럼 시립대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올해부터 반영되는 교과 정성 10%랑 최저 완화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정성 10%입니다. 보통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100%로 선발한다고 들어보셨을 텐데 시립대 교과 90%, 교과 정성 10%. 좀 다르죠? 여기서 교과 정성 10%는 뭐냐? 생기부입니다. 그럼 이 생기부 10%는 어떻게 평가하냐? 시립대 26학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생부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정리해보면 내신 등급이 똑같은 두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지원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그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생기부 10%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립대 교과 전형은 지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랑 성적을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포인트는 최저 완화입니다. 시립대 최저학력 기준은 25학년도 기준 3합 7에서 26학년도 기준 3합 8, 한국사 4로 완화가 됐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내신은 높은데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할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상 합격선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립대 교과 전형의 지원을 고려 중이시면 작년보다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 있음을 알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형이죠.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립대는 두 개의 종합전형을 운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과 학생부 종합전형 2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1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1은 시립대에 있는 경영학부, 생명과학과를 비롯한 대부분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생기부만 평가해가지고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50%에 면접 50%를 보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저는 없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1전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면접 반영 비율이 무려 50%라는 점입니다. 이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1과 비슷한 라인에 있는 대학인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 면접 보는 전형 다 합쳐봐도 면접 반영 비율을 비교해보면 중경외시이 중 외대랑 같이 50%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으면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카드로 학생부 종합전형 1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2는 26학년도부터 경영학부만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최저는 없습니다. 이 대다수의 모집 단위를 선발하고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1이랑은 차이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2는 올해 두 가지 전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발 모집 단위 대폭 감소랑 최저 폐지인데요. 우선 이 선발 모집 단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엔 28개 모집 단위에서 총 19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경영학부 1개의 모집 단위만 선발하고 8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까지는 종합전형 2개 중에 내가 면접 유무, 최저 충족 여부, 내 강점을 고려해서 전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경영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과를 고려 중일 경우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 1밖에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경영학부를 제외한 학과에 설정했던 2합 5의 최저가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다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 2는 경영학부만 선발하는데 경영학부는 기존에도 최저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최저 폐지로 인한 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종합전형을 정리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1, 2 두 개의 종합전형을 운영하고요. 두 전형의 차이는 면접 유무랑 선발 모집 단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일은 면접을 보고 그 면접 비율이 50%다 보니 중경 외시 중에 외대랑 같이 가장 높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는 서류 100%로 경영학부만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시립대 종합전형을 고려 중이라면 경영학과 외에는 면접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1등급 중반에서 후반 학생들은 시립대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최저 충족이 가능한지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미리미리 보완해 주시고요. 최저가 완화돼서 이 합격선이 소폭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과거 입결을 보수적으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종합전형 준비하는 일반고 2등급 대학생들, 적어도 내신 성적 2등급 초중반까지는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경영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1로 지원해야 되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1은 면접이 있다는 거, 심지어 반영 비율도 50%로 높다는 거, 지원 전에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1.71, 70%급 평균은 1.80 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34, 70%급 평균은 2.45 등급입니다. 합격선을 이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교과전형은 보통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까지, 종합전형은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의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자, 주요 학과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대의 경우는요,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99.74%, 종합전형 83.8%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입결을 볼 때 통상 50%, 70% 컷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실제로 평범한 일반고 합격선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발표 등급과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자,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화여대 교과 전형의 전형명은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 내신만 봅니다. 최저 학력 기준 2합 5를 설정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대 교과 전형을 고려 중이라면 올해 알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전형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25학년도까지 치렀던 수능 전 면접을 26학년도에 넘어오며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 25학년도까지는 적용하지 않았던 최저학력 기준을 26학년도부터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전형 변화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전 면접 폐지부터 살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부터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수능 전 면접입니다. 우리 최저 준비도 해야 되고 한창 수능 공부 준비할 시간에 면접 준비를 병행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올해부터 폐지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성적이 높더라도 면접이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올해 지원할 수 있다 보니 성적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최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최저가 신설된다는 건 최저의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 최저의 약점을 가진 친구들이 지원하기에 불리한 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이대가 올해 신설한 최저는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 이 비슷한 라인에 있는 교과 전형 최저 중에 가장 낮은 난이도의 최저입니다. 다시 말해 부담이 적은 최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부담스러운 수능 전 면접은 폐지가 됐고 최저는 신설됐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입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년도 입결을 살펴볼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합전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전형도 큰 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작년인 25학년도까지는요,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하나의 전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26학년도 올해부터는요, 미래인재 서류형, 미래인재 면접형 두 개의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전형의 특징을 잘 알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류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인재 서류형은요, 기존에 있던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한 전형입니다. 서류 100%,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선발을 하고요. 최저가 존재합니다. 미래인재 서류형에서 꼭 챙겨야 될 포인트 첫 번째는 최저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 이 비슷한 라인의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일하게 이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에 내가 좀 강점이 있다라는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이대 미래인재 서류형이 되겠고요. 자, 대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국제학부의 최저 학력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살펴보면요, 인문계열의 25학년도 최저 학력 기준은 3합 6이었고요. 이게 26학년도에 들어오면서 국어 포함 2합 5로 완화가 됐습니다. 국제학부도 비슷한데요. 25학년도까지 3합 6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했던 것이 26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국어 포함 2합 5에 영어 2등급 이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최저가 완화되다 보니 기존에는 내신과 생기부가 충분함에도 최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 미래인재 서류형을 지원하는 친구들, 특히 인문계열과 국제학부 친구들은 전년도의 입결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올해 신설된 미래인재 면접형입니다. 전형 방법부터 살펴보면요, 1단계에선 서류 100%, 생기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더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형과는 차이가 있죠. 면접도 있고 최저는 없고, 이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인재 면접형에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최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대는 기존 25학년도까지는 종합전형에 모두 최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약점이 있던 친구들은 이대 종합전형 지원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 면접형이 신설이 되면서 최저 없는 친구들도 이 이대 종합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 요인으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부 미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서류형은 58개 모집 단위에 910명을 선발하는데 면접형은 31개 모집 단위에 206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모집 인원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모집 단위 차이도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선발하지 않는 모집 단위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꼭 내가 희망하는 전공, 이 모집 단위가 있는지 체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 종합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올해부터 미래인재 서류형, 미래인재 면접형 두 개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두 번째, 미래인재 서류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선발하고 최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대신 인문계열과 국제학부는 최저가 전년 대비 완화가 되어 입결이 상승할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주셔라. 세 번째, 이대 면접형은 올해 신설이 됐고 최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최저 약점이 있는 친구들한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신 일부 미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다 보니 내가 반드시 지원하기 전에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우리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후반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올해 전형 변화가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수능전 면접이 폐지가 됐고 최저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입결이 올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점 주의해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은 이 종합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종합 전형이더라도 2등급 초에서 초중반까지는 꼭 성적 올려주시고요. 미래인재 서류형의 경우에는 최저가 존재하니 최저 충족 여부 반드시 체크하고 지원이 필요하고요. 인문국제학부는 최저 완화돼서 입결 상승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마지막, 미래인재 면접형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 최저의 약점이 있던 학생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대신 미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고 지원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충분한 합격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양질의 정보로 찾아올 테니 같이 힘내보자고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